네, 전략적 투자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김홍범 유경 PSG 자산운용 주식투자본부장과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오늘 9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통상 9월은 뭐 하락장이다 이런 평가가 많았는데 이번 9월을 돌아보면 코스피가 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또 한 번의 또 역사를 쓰지 않았습니까? 9월장 정리와 함께 10월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당초의 예상과 달리 9월 시장이 강세를 보인 이유를 일단 정리해 봐야 될 텐데 일단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 두 번째는 주식시장 제도 개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반도체 먼저 말씀드리면 반도체가 갑자기 강세를 보인 건 굉장히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이제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갑자기 무슨 일이지라고 이제 굉장히 화들짝 놀랐었고 이제 이유를 찾아보니까 서버 디램뿐만 아니라 낸드까지도 공급 증가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수요 전망이 상향되는 일이 있었고, 그다음 제도 개편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9월 11일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투자자들이 듣고 싶었던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대주주 기준도 당초 원래와 똑같이 이제 50억 원을 유지하는 선, 그다음에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도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을 해줬기 때문에 그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10월이 코앞에 있는데요. 이제 반도체 관점에서 다시 한번 들여본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이제 서버 디램 가격의 상승과 같이 반도체 시장이 회복하는 것을 알리는 징후들이 계속 관찰되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도 개편 관련해서도 9월에 자사주 의무 소각을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이제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뤄진다고 하니까 10월 증시가 급등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9월장 같이 급등보다는 그래도 10월장도 점진적인 우상향을 기대해봐도 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반도체가 9월 시장을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반도체의 상승이 10월장에서도 이어질지가 궁금한데 사실 좀 많이 오르기는 했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도체 경기 회복이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매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 랠리가 좀 독특했던 것이 이제 갑자기 이뤄진 일이라서 다들 화들짝 놀라서 우르르 몰려가서 사는 이제 패닉 바잉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두 달 정도 이렇게 주가가 좀 형보를 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반도체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하면 뭐 디램 같은 경우도 단기간에 공급이 늘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반도체 경기가 최소 한 1년은 가거든요. 그래서 바닥에서 못 샀다고 생각하고 너무 이제 후회하지 마시고 이제 이런 흐름 속에서 조금씩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그 주가 바닥 수준에서 원하는 만큼 산 투자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경기 회복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게 주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AI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미중 패권 전쟁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됐다고는 하지만 엔비디아에 대한 제재는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블룸버그가 M7은 시대에 뒤처졌다 이런 평가까지 좀 내놓기도 했는데 이런 걸 감안한다면 10월장에 앞서 반도체를 그래도 봐야 된다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이제는 투톱보다는 소부장 쪽으로 매기가 쏠린다고 보십니까? 방금 질문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시스템 LSI,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AI 학습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가 앞으로도 이제 지배적인 위치를 계속 유지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AI 추론용 시장이 열렸기 때문에 추론용 반도체를 만들고 싶어하는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이런 업체들이 그 자사를 특화된 추론용 반도체를 만들려고 하는 흐름은 굉장히 구조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은 계속 갈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TSMC 같은 파운드리와 칩을 설계하는 팹리스를 연결하는 디자인 하우스로 뭐 가온칩스라든지 AD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뭐 에이식랜드 이런 기업을 들 수 있고, IP를 갖고 있는 기업으로 뭐 칩셋 미디어, 그 다음에 반도체를 개발하면 테스트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테스트 소켓이나 그다음 핀을 만드는 리노공업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리노공업과 칩셋 미디어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계속해서 증설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전력기기, 변압기 관련주도 좀 시세를 내주지 않았습니까? 하반기까지 그 상승 추세가 이어질지가 궁금한데 전력기기 관련주는 어떻게 보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변압기 관련주들의 주가 전망은 여전히 양호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 AI 데이터 센터가 워낙 많은 전력을 소모하기 때문에 사실 신재생 에너지든 원자력이든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끌어와서 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나라나 공통적으로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독일이든 그런 신재생 에너지 발전 단지나 또는 원자력 발전소가 도시 근처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발전한 전기를 도시 근처로 끌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땅 속에 묻어서 지중화를 하든 지상으로 보내든 높은 전압으로 바꿔 송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고압 변압기의 네.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는데 그래서 HD 현대 일렉트릭이나 뭐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기울기로 뭐 계속 올라간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초고압 변압기라는 게 빨리 생산할 수 없고 다시 말해 네. 공급 증가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익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그거에 맞춰서 주가도 발맞춰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주가 역시 계속해서 우상향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S&P 500과 관련해서 조정 가능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증시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가 단행되면 한 번의 조정은 있을 것이다라는 시장의 의견도 많았는데 미증시는 계속 잘 가고 있어요. 그 배경은 뭘까요? 예, 그러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사실은 언제든 조정이 나올 수는 있지만 또 많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또 이제 고평가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번 9월에 반도체 랠리도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AI에 대한 수요, 따라서 HBM에 대한 수요가 워낙 강력하니까 기존의 디램 생산 설비를 HBM으로 전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그 전통적인 서버 디램이나 이런 걸 생산하는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서 공급 부족도 이제 합쳐진 건데요. 예를 들어 그 미국의 과학자인 로이 아마라라는 사람이 우리가 기술 변화의 효과를 단기적으로는 과대평가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과소평가한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랑도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3년쯤 전에 이제 챗 GPT가 처음 나왔을 때 이게 굉장히 신기하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뭐 우리 삶을 얼마나 크게 바꾸겠어라는 이제 비관론도 있었던 게 사실인데 지금 3년을 돌이켜 보면은 이게 이제 사무 근로자들의 일에 굉장히 많이 침투를 맞아요. 해서 네. 굉장히 많이 쓰고 뭐 여의도 증권가에서도 RA를 뽑을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최근 구글이 내놓은 나노 바나나 같은 경우도 이게 있으면 앞으로 포토샵은 안 써도 된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프롬프트로 이미지를 확 바꿔버릴 수 있어서 광고 쪽이나 이런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사용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엔비디아, 브로드컴,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뭐 그런 기업들이 네네. 이런 AI를 이용해서 기존의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그래서 정말 매출을 늘리고 또 비용을 줄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익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주가는 이제 선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뭐 주가가 좀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은 이제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고점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금처럼 AI 혁신이 계속 나오고 그것이 이제 빠르게 확산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은 AI 관련주들의 랠리는 당분간 계속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챗 GPT가 가장 처음 나왔을 때 시장 반응을 좀 언급해 주셨는데 이거 뭐 계속해서 쓰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 지금 뭐 챗 GPT 없으면 업무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맞습니다. 나올 정도로 AI 혁신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짚어 주셨습니다. 자, 지금 국내 시장에서 가장 큰 변수라고 할 수 있는 게 한미 협상입니다. 한미 네. 협상이 지금 최종적으로 타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10월장에 이 불확실성을 끌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한미 협상은 언제쯤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 네. 그 한미 반도체 한미 협상이 네. 지금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 부담을 주고 있고 이게 빨리 해결되지 않는 것도 저는 이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제 미국이 내년 11월 중간 선거가 있는데 다른 나라를 혼내주는 우방등 국가들도 마찬가지. 다른 나라를 혼내주는 좀 강한 미국이라는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상황이 좀 당분간 계속될 거라고 보고 따라서 한미 간의 협상도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제 마냥 나쁜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한국이 미국이 원하는 그런 협상 카드들을 갖고 있는 게 예를 들면 조선에서도 미국이 이제 군함이 많이 노후화돼서 새로 건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는 이제 한국밖에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원전에서도 아까 이제 AI 반도체 말씀하셨는데 AI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 많은 전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든 원자력 발전소든 지어야 되는데 원자력 발전소 관련 기술도 원천 기술은 미국이 갖고 있다고 해도 미국은 1979년에 이제 쓰리마일 아일랜드 그 사고 이후로 원자력 발전소를 거의 짓지 않았기 그쵸, 때문에 네. 관련 기저제 업체들이 다 망했습니다. 이제 밸류체인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지으려고 해도 한국 기저제 업체들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종합을 해보면 미국과의 그런 관세 협상이나 이런 게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한국 쪽에 마냥 불리하게 흘러가지만도 않는다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여기에 과몰입해서 요거 때문에 시장의 등락을 이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요거랑 상관없이 이제 펀더멘털과 이익이 개선되는 그런 업종이랑 종목에 집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한미 협상이 좀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미국이 필요로 하는 기술이 있죠. 뭐 조선을 비롯해서 한국에 필요하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불리하게는 흘러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의 수급 동향까지 따라가 볼 텐데 이 한미 협상에 대한 불안감 여전히 있고요. 최근에 환율도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10월장에도 9월장처럼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올 수 있을까 좀 의문이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물론 이제 10월에 네.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서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이제 순매도로 바뀔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외국인들이 파니까 겁나서 같이 팔아야 되는 조정으로 봐야 되냐, 아니면 그 기회를 이용해서 사야 되는 조정으로 봐야 하는 이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텐데요. 네. 저는 이런 측면에서 이제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절대평가의 관점이 아닌 상대평가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국이 이제 관세 협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만 압박을 주고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EU 국가들, 그다음에 캐나다, 일본까지도 이제 압박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한국이 다른 나라랑 차이가 나는 점이 있다고 하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현재 필요로 하는 조선이나 원전 또는 반도체 등에서 좋은 협상 카드를 갖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다른 나라가 갖고 있지 않은 점이 있는데, 차별점이 있는데, 기업 지배 구조의 개선으로 장기간에 걸친 기업 가치 상승이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져서 네. 여의도에서도 이제 저희 회사를 포함해서 이제 다른 그 운용사에까지도 외국인 고객들의 문의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좁게 한국 시장만 보면서 한국 시장 안에서 어떤 주식을 사고 파느냐, 이런 스탁 피킹의 관점에서 보면 네. 이런 변화를 놓칠 수 있는데, 한 발짝 물러나서 이제 여러 국가들을 깔아놓고 이 나라들 중에 어떤 국가에 투자를 해야 할까 하는 컨트리 피킹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한국의 이제 외국인 순매수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꾸준히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9월장에는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10월장에서도 매수 규모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지표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지금 뭐 고용 지표 발표도 앞두고 있고요. 미국 ISM 제조업 PMI 지표도 발표 예정인데 우리 수출 관계랑 좀 상관관계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먼저 이제 ISM 제조업 지수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미국의 이제 경기 전망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디자인 자체는 선행 지수입니다. 하지만 요거 이제 내용을 보면은 각 기업의 구매 관리자에게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지금 현재 어떠냐,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라는 걸 물어보는 건데, 이게 이제 사람인 이상 지금 좋으면 앞으로도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지금 나쁘면 앞으로 나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좀 동행지수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아직도 이제 그 8월 PMI 지수가 48.7로 50보다 밑에서 6개월째 이제 50보다 밑에서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 그러면 아직도 그 미국 관세 관련해서는 불확실한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ISM 제조업 지수가 단기간에 개선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기간에 개선되기에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긴 연휴를 앞두고 있죠. 10월장 연휴 끝나고 또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면서 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투자자분들은 고민이 깊어지실 것 같은데, 본부장님께서는 10월장 유망하게 보고 계신 섹터가 있다면 또 종목도 괜찮고요. 어떤 거 보고 계십니까?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랑 인바운드 여행 관련주를 좀 말씀드릴 텐데요. 이제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뭐 설날이라든지 추석같이 긴 연휴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그 시장 참여자들이 그 기간 동안 주식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위험을 해체하고자 먼저 주식 비중을 줄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움직임이 합쳐지다 보면 그 전에 좀 조정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제 아까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 패닉 바잉 때문에 이제 우르르 몰려가서 샀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그만큼 단기적으로 주가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제 단기간에 빠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면 차익 실현도 좀 세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반도체 주식의 비중을 늘리는 방법도 이제 좋은 거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바운드 관련주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코로나 이전이 2019년에 1,750만 명을 기록한 게 최고 기록이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제 어제부터는 중국인 관광객들 무비자 입국도 허용이 돼서 거의 올해는 2천만 명으로 사상 최고 기록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구조적인 흐름이라서 내년에도 또 좋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최근에 이제 K-팝 데몬 헌터스 사례가 있었는데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미국의 헐리우드 영화라든지 일본의 애니메이션을 보고 미국과 일본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그래서 이제 어른이 돼서 이제 돈을 벌게 돼서도 그 나라에 여행을 가고 싶어 하는 것처럼 다른 나라의 젊은 세대들이 케이팝 데모넌터스를 보고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됐기 때문에 이분들이 나중에 결혼하고 애를 낳고 중장년이 돼서도 한국 시장에 많이 방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전망 굉장히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우리는 투자는 이제 단기간에 일단은 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제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뭐 화장품이라든지 화장품 유통, 그다음에 호텔, 그다음에 외국인 카지노 같은 업종들이 여전히 이제 이익이 상향 조정되고 많이 올랐지만 이익이 상향 조정되고 주가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10월장에서 눈여겨보고 계신 섹터는 반도체 그리고 요즘에 뭐 캐대온의 인기로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정말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인바운드와 관련해서 뭐 호텔, 여행, 카지노, 화장품까지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10월에 또 실적 시즌이 있지 않습니까? 실적이 기대되는 섹터가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 10월에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제 반도체 섹터. 반도체는 계속 가져가야 된다. 예, 그다음에 인바운드 여행 관련 그런 섹터들이 있고 그다음에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봤을 때 이제 백화점과 같은 내수 섹터를 좋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사실 그 최근 3년 동안 워낙 이제 내수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약간은 뭐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좋아지면 얼마나 좋아지겠어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동안 이제 관련된 뭐 백화점 업체라든지 내수 유통 업체들이 상황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인력 증가도 최소한으로 통제하고 그다음에 비관련된 자산들도 팔면서 비용 증가를 최소한으로 억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내수 경기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의류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미드 싱글 디짓에서 조금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의류 경기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겨울이 추워진다고 하면 겨울에 이제 비싼 의류들을 사게 되고 그러면서 의류 판매가 좋아지고 또 백화점도 그동안 비용 통제를 억제해왔기 때문에 이익이 늘어나는 것보다 매출이 늘어나는 것보다 이익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소위 이제 영업 레버리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수 관련주들도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내수 소비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면서 백화점주 사실 9월장만 보더라도 백화점주가 좀 시세를 내줬습니다. 하반기 내년까지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10월장 전략 간략하게 들어볼게요. 예, 저는 그 많이 올랐다고 겁내지는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기존의 이제 밴드를 생각해 보면 지금은 팔아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구조적인 변화,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기업의 기업 지배 구조 개선에 굉장히 많은 이제 기대를 갖고 주가가 빠지면 들어오려고 이제 매수 대기 세력으로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컨트리 피킹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한국 시장은 여전히 이제 좋은 개선될 여지가 많은 좋은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10월장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김홍범 유경 PSG 자산운용 주식투자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